자, 이번 비디오에서는 또 다른 최적화 알고리즘의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사실은 최적화 알고리즘 자체를 소개한다기보다도 그 최적화 알고리즘이 가능하게 하는 수학적인 배경, 즉 지수 가중 평균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실 지수 가중 평균 자체가 최적화 알고리즘은 아니고요. 최적화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원리인데, 이 지수 가중 평균을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이 최적화 알고리즘이 왜 빠르게 소위 수렴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수 가중 평균, exponentially weighted average라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샘플로 우리가 런던의 연간 데일리 템퍼리처 자료를 가지고서 한번 실험을 해보겠는데요. 즉 세타 1, 세타 2, 세타 3 등등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각 날짜마다 평균 온도입니다. 그날의 온도. 여기서는 화씨로 40도 F, 49도 F 등등이 있는데 이것을 뭐 변환해서 우리가 활용해도 되고요. 전혀 숫자의 변동만 살펴보면 되겠죠. 한 4도씨, 9도씨 등등이 될 겁니다. 자, 그 온도를 연간 온도를 이렇게 도트로 파란색 도트로 표현한 겁니다. 지금 보면은 굉장히 도트가 일별로 변화가 심한데요. 당연히 날짜마다 변화가 심하겠죠. 제일 앞에 있는 것이 소위 1월 1일, 그죠? January 1st에 해당되고요. 제일 마지막 자료는 December 31st에 해당되는 날짜겠죠. 그리고 한 중간 어딘가에는 뭐 여름, 썸머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온도가 높고 겨울에는 온도가 낮은 그런 양상을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보듯이 이 도트로 표현된 파란색 도트들이 좀 데이터들이 들쑥날쑥하고 좀 노이즈합니다. 그죠? 잘못 썼네요. 노이즈한데 이것을 조금 평균적으로 우리가 스무드를 할 필요가 있겠죠. 이 부드럽게 하기 위한 수학적인 방법으로 평균을 보통 많이 쓰는데요. 이것을 트렌드를 보기 위한 사실은 결과가 지금 겹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붉은색 선이 평균을 냈을 때 트렌드를 잘 나타내고 있고 조금 덜 노이즈한 그러한 경향을 우리한테 주는데 이와 같은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개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려는 거는 무빙 에버리지라고 하는 방법을 쓰려고 합니다. 무빙 에버리지. 자, 이 무빙 에버리지는 어떤 식으로 구하는 거냐면요. 첫 번째 데이터를 우리가 V0, 첫 번째 밸류 값을 우리가 일단은 0으로 놓고요. 데이터, 온도는 세타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할 건데요. 세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두 번째 밸류 V1은 어떤 식으로 구하냐면 0.9 곱하기 V0 이전의 밸류 값 더하기 0.1 곱하기 현재 온도 세타 1, 즉 현재 날짜의 첫 번째 날짜의 무빙 에버리지 값을 지금 구하는데 이전 값을 V0를 놓고서 제로 값을 놓고 시작을 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리커시브하게 반복이 됩니다. 즉 두 번째 무빙 에버리지 값은 이전 값 0.9 V1 더하기 0.1 곱하기 세타 2 두 번째 날의 온도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V3는 우리가 쉽게 확장할 수 있겠죠. V2 곱하기 0.9 더하기 0.1 곱하기 세타 3 등등등으로 계산될 겁니다. 이것을 일반화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VT, 그러니까 T라는 날짜에서의 무빙 에버리지 값은 0.9 곱하기 V, 여기서 곱하기 기호를 좀 생략했네요. T-1 이전 날짜의 평균값 더하기 현재 날짜 0.1 곱하기 세타 t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을 무빙 에버리지라고 하고요. 이와 같은 계산을 수행했을 때 결과가 지금 여기 붉은색 라인으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즉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러니까 무빙 에버리지를 우리가 하게 되면은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인데요. 에버리지 디스턴스가 바로 이전 밸류와 에버리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는 요 파라미터 0.9라는 또는 0.1이라는 요 파라미터를 결정하는데 사용된 파라미터가 바로 무빙 에버리지의 영역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계산상의 소위 비용은 추가로 들지 않는 거죠. 이전 거와 현재 거를 계속 재기적으로 두 밸류만 우리가 합해 줌으로써 이와 같은 평균값이 얻어질 수 있는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바로 지수 가중 평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지수 가중 평균에 대한 의미를 조금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자, 지수 가중 평균에 대한 내용을 조금만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그 소위 지수 가중 평균을 얻는 데 사용했던 수식이 바로 이 수식입니다. 즉 VT t 번째 그 평균값은 t-1 이전 평균값 곱하기 베타 더하기 1 빼기 베타. 즉 아까 여기서 0.9와 그 0.1을 사용한 이유가 바로 그건데요. 곱하기 현재 온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 베타 값으로 0.9 이전 그 페이지에서 예제였죠. 0.9를 쓰게 되면은 그거는 그 약 10일간의 온도를 평균 낸 것과 똑같은 효과입니다. 그것은 그 수학적으로 우리가 그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즉 VT는 as 그러니까 그 근사적으로 에버리지를 구하는 건데요. 어느 기간에 대한 에버리지냐면 약 그 1 나누기 1 빼기 베타 데이즈에 해당되는 그런 그 정도의 기간에 대한 평균입니다. 그래서 그 말하자면 이게 0.9면은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0. 베타가 0.9라면은 당연히 그 요런 식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얘는 1 나누기 0.1이 되고 1 나누기 1 빼기 0.9니까 얘는 0.1분의 1이고 얼충 1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약 10일간의 온도에 대한 평균을 구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파라미터를 변하면 다양한 그 소위 그 무빙 에버리지 윈도우 사이즈가 바뀌는데요. 예를 들어서 0.98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0.98을 주면은 1 나누기 1 빼기 0.98이 아마 1 나누기 0.02가 돼서 거의 51에 해당되고요. 즉 이 내용은 51에 해당되는 그 템퍼리처를 평균 낸 것과 같은 효과가 있고요. 사실은 요 0.9일 때의 결과가 여기 지금 붉은색 라인이고요. 붉은색 라인이 그 베타가 0.9일 때의 그 결과고 여기 초록색으로 지금 나와 있는 요 부분이 바로 베타가 0.98일 때의 결과입니다. 즉 굉장히 많이 그 소위 평균된 그러한 그러니까 아주 스무드하게 평균된 결과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약간 그 트렌드가 오른쪽으로 좀 시프트 돼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그 평균의 대상이 되는 그 날짜의 기간이 이전 기간입니다. 현재로부터 그러니까 미래와 현재의 그런 평균이 아니라 과거 데이터로만 평균이기 때문에 과거의 그런 평균 값의 그 트렌드의 영향이 앞으로 이렇게 시프트해서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 값이 더 작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0.5로. 0.5로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거는 그 0.5분의 1이 돼서 값이 2가 돼서 2 days 이틀간의 평균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 노란색 평균 그 커브가 지금 다시 오버라이팅 돼서 따로 그려놨는데요. 이게 베타는 0.5일 때의 결과고 이거는 뭐 굉장히 노이즈한 그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다양한 베타를 가지고서 우리가 그 다양한 그 기간에 대한 평균을 얻을 수 있고 하지만 수식 자체는 그다지 복잡하지가 않은 거죠. 굉장히 간단한 이런 그 밸류 값을 가중치를 해서 더함으로써 다양한 기간에 대한 평균 값을 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그 exponentially 그 weighted 사실은 여기 moving이란 말이 빠졌는데 보통 그 쓰기도 하고 빼놓고 쓰기도 합니다. 함축적으로. 왜냐면 평균의 그 윈도우가 움직여 다니기 때문에 이런 무빙 에버리지를 구했다라고 지수 가중 평균이라는 개념입니다. 이와 같은 지수 가중 평균을 하는 방법, 수학적인 그러한 그 소위 그 의미를 우리가 파악을 했고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그 소위 옵티마이제이션의 알고리즘을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